이것은 직장 상사 A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라고 하는데 당시 신입이었던 A가 어느 마을에 새로 생긴 사무소로 배치받았을 때였다고 한다. 사무소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는데 그곳은 밤이 되면 차가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말 그대로 산간 벽지였다고 한다. 사무소 옆에는 공장이 하나 있었고 앞에서 지방도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슈퍼마켓 하나가,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주변 마을이 나왔다. 그곳에서 마을 중심부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데 그날 혼자 남아서 잔업을 마친 A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아 자취하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러다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원래 가야 할 오른쪽 길이 아닌 왼쪽 길을 타버린 것이다. 이미 인근 마을로 진입하여 꽤 들어가 버린 상태였고 어차피 지나가는 다른 차도 없으니 그냥 거기서 차를 돌렸으면 됐을 것을 A는 아무 생각 없이 옆길로 들어가 버렸다. 빙빙 돌다 보면 원래의 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지만 시골길은 구획 정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럴 리가 없었다. 쭉 달리다가 나오는 길로 빠지길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어디를 어떻게 지나온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주변은 온통 어둡고 길이 좁아서 이제 와서 차를 돌리기에도 힘이 들었다. 그래도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번갈아가며 나오는 데다 그 사이에 바퀴 자국도 보였으니 적어도 근처에 민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A의 예상대로 오래 지나지 않아 작은 마을이 나왔는데 불이 켜진 몇 채의 집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곳이 마을의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돌아나갈 길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늦은 시간에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건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A는 불이 켜진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라이트를 껐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다 피운 후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A는 화들짝 놀라며 등골이 오싹해지고 말았다. 어둠 속에 10명은 좋게 되는 듯한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 있었던 것이다. 모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한결같이 A를 노려보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뭐 하러 왔어? 돌아가! 이 도둑놈아, 가만두지 않겠어. 못하게 할 테니 돌아가. 그들은 지역 방언을 섞어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섞여 있었다. A가 겁을 먹고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득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더니 그곳에도 10명가량의 사람들이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A의 얼굴 바로 아래쪽에 몸집이 작은 노파가 염주를 들고 서서는 그를 올려다보며 어떤 말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비정상적인 광경에 압도되었던 A는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 악셀을 밟았고 다행히도 뒤쫓아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서 멀어진 찰나에 어느 노인의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도 A 바로 앞에 있던 노인이 외우던 연불 같은 것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았다. A는 미친 듯이 달려서 마을을 빠져나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마을까지 와 있었는데 국도를 타고 한참을 돌아서 집에 겨우 도착하니 날이 밝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A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이 무겁고 식욕이 없어져서 체중이 사흘 만에 무려 5kg이나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서 동료들이 그를 진심으로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가봤지만 딱히 이상은 없었다. 마을에서 겪은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 그런 거라 짐작은 했지만 몸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예전에 업무차 동사무소의 기업 담당 부서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담당자인 B가 동년배라 두 사람은 사적으로 꽤 친해졌다고 한다. 하루는 술을 마시다가 B가 한다는 말이 자신은
영안이 있는 사람이라고 털어놨다는데 A는 그런 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단다. 그날도 업무 문제로 B를 찾아갔는데 그가 일 얘기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A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진지하게 받아주진 않겠지만 이건 자네 몸 상태와 관련된 거니까 좀 들어줬으면 해. 저기, 자네 저주를 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불제를 받아야겠어.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저주 때문에 A에게 악령이 씌어서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었지만 A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B가 소개한 절을 찾아갔다. 차분하게 A를 맞이한 주지스님은 담담한 얼굴로 불제를 해주었고 놀랍게도 그 후로 A는 거짓말처럼 컨디션을 회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받았다는 저주에 대해선 반신반의했는데 A는 고민 끝에 스님을 다시 찾아가 그 일을 털어놨다고 한다. 그 마을이 실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토착 풍습을 지금까지도 완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먼 옛날 마을을 찾아온 여행자를 하룻밤 묵어가게 했는데 그자가 마을의 아이를 유괴해서 도망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어지는 주지스님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유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있을 때는 외부인이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풍습은 언제부턴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그들은 쫓아낸 외지인이 두 번 다시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전문 점술인을 동원하여 저주를 걸어서 외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에 보았던 노파와 그의 외침이 떠오르자 A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주 같은 건 믿고 싶지 않았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 마을이 빠르게 고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갓난아이를 구실로 내세워 외지인을 내쫓아 몹쓸 짓을 했고 주변과의 교류 역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마을에 온전히 대가 이어지겠습니까? 그곳이 폐촌이 된 지도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A는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공포와 오한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A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에 B와 함께 문제의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다.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끼어든 거래처 사람은 속도 모르고 흥미진진하다며 몹시 재밌어 했다고 한다. 그날 밤에 A가 갔던 길과는 반대쪽으로 해서 그 마을에 도착해 봤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폐허뿐이었는데 그곳은 전에 보았던 그 마을이라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서 본 풍경은 그날 본 그 마을의 그것이 분명했고 그 모습에 아연실색한 A는 식은땀만 뻘뻘 흘렸다고 한다. B는 폐허의 어느 그늘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며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A는 그날 이후로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에 다시 가다니요. 만약을 대비하여 불제를 받기 위해서 다시 그 절을 찾았을 때 그토록 상냥했던 주지스님은 머리끝까지 화를 내며 길고 긴 설교를 했다고 한다. 중학생 때 일명 야바이 심령 사진으로 용돈벌이를 하던 녀석이 있었다. 뭐 나도 거기에 살짝 숟가락을 얹었었지만 야바이라고 해서 합성이랄지 어떤 트릭 같은 걸 쓰는 건 아니었는데 주모자인 A가 지정한 곳을 카메라로 찍으면 반드시 무언가가 찍혀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손님이 가져온 카메라로 직접 찍게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걸 감안하면 나름 괜찮은 용돈벌이였다. A와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지만 아주 친하진 않았는데 녀석은 어릴 때부터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고가다리 아래쪽을 멍하니 쳐다보곤 했었다.
아마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A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곱셈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녀석의 말에 따르면 사진에 찍히는 건 대개 귀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그게 뭐냐고 물어도 A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녀석은 그 어떤 존재를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것 같았다. 손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나왔을 때 마땅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야바위였다. A가 어디선가 그것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A는 몹시 지쳐버렸고 본인 스스로도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 데다가 손님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해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골든 위크였던 어느 저녁, 우리는 평소대로 손님과 함께 집령사진 촬영을 하러 나섰다. 장소는 폐공장이었는데 소위 바람잡이 역할이었던 나는 죽은 공장 직원의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적당히 둘러대고 있었다. 그때 A가 야바위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는데 A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중을 하지 못할 뿐더러 집중하는 꼴이 뭐라 말로 하기 힘든 모습이라 혼자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신호를 받은 나는 손님의 시선을 끌면서 그를 잠시 다른 장소로 데려갔고 작업장부터 폐공장 입구와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안쪽에서 A가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 하고 곧바로 뛰어가 봤더니 A가 넘어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새까만 구름 같은 것이 자욱하게 솟아 있었는데 그것이 넓은 폐공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광경에 압도당하여 잠시 멍해진 나는 문득 불이 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A와 손님을 데리고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손님이 내 손을 뿌리치고 어딘가로 달려가 버렸지만 그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때 A마저 나를 뿌리치려 했고 많이 놀라고 당황한 상태였던 나는 대체 왜 그러냐, 저게 뭐냐 하면서 녀석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A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죽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저녁 촬영을 하기 직전에 A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로 A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온 날에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둘래. 저딴 걸 보는 것도 그만할 거야. 이제는 현실을 보고 살 거야. 원래부터 사이가 그다지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나 역시 죄책감과 거부감 때문에 A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A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그 순간에 우린 그저 돈을 벌 생각에 바보 같은 행동이나 하며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 그 죄악감 때문에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실을 보겠다고 했던 A는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서 무려 1년 만에 근방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곱셈도 제대로 못했던 녀석이었는데 그때까진 현실을 보지 않아서 우둔했다는 것일까. 그때 A가 끊임없이 목격하고 자유자재로 부리던 그것의 정체는 뭐였으며 폐공장에서 보았던 그 구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일은 아직도 가끔 내 꿈에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는 막연한 후회만이 남게 되었다.